예, 142페이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행위 관계를 이번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 대리행위 관계에서는 논점이 3개인데 교재는 2개를 적어놨네요. 이 교재에 있는 2가지를 입문 과정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방식이에요. 어떤 법률행위가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현명해야만 해요. 현명해야 된다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말합니다. 현명해야만 대리행위가 되지 현명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나타날 현 이런 명자예요.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만 해요.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 말을 하는데 현명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본인 답의 대리인 어립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주로 현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란 본인이 있고 을이란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을병 간의 매매 계약함에 있어 이 매매 계약이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명해야만 해. 현명한다는 의미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이 행위 자체가 대리행위가 되는 것이지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 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예외가 있다는 건 나중에. 그때 본인을 위하여란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란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겠다 하는 말을 현명이라고 말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본인이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 매매 계약을 대리를 시켰다. 그럼 매매 계약을 대리행위할 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하여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법률행위는 무엇이고 대리행위고,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때 현명의 의미는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을 위하여란 의미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란 의미는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가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수치료만 하면 11억에 팔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9억에 팔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잖아. 산술적으로만 하면요. 이익을 위하여란 의미는 아니다.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대리행위고 불이익이 되면 대리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법률행위는 대리를 시켜야지. 되겠습니까? 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란 말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시키겠다? 본인에게. 그럼 가령 임의 대리를 예를 든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행위, 숙권행위를 했습니다. 내 부동산을 좀 팔아달라고 숙권행위를 했을 때 을이병을 상대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 나타냈다면 대리행위가 되는데 9억에 팔았던 11억에 팔았던 10억에 팔았던,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본인이 매도인이고 상대방이 매수인이고 대리인이나 매도인의 대리인을 예를 들었어요. 법률효과 매매 대금은 전부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 갑에게. 법률효과가 달리 권리 변동을 말한다 그랬어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은 직접 누구에게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럼 현명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 방식은 현명을 해야만 한다 하는 걸 현명주의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자,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대리인 표준설, 원칙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예외가 있지만 이 본인 기준은 자세한 내용은 3월달이에요. 입문 과정과 1, 2월에는 원칙을 초점을 맞추자. 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갑이란 본인이 있고 을이란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있다면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법률행위의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하는 자는 대리.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하는 자가 누구다? 대리인이다. 의사 표시하는 자가 대리인이란 말은 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누가 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자고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을 수도 있고 본인을 사기쳤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 둘 중에 하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한 것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 2번이요. 예, 고맙습니다.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친 것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을 사기한 것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다. 제가 대리행위의 하자 중에 사기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것만 사기라고, 이것만. 이건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대리인이요.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럼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취소권은 누가 가지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대리 효과 관계는 시험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리 행위 관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교재에 있는 걸 설명드렸고, 대리 효과란 말과 법률 효과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만약 법률 행위를 대리했다면 법률 효과를 무엇이라 말한다? 대리 효과. 지금은 유권 대리를 하고 있어요. 대리 행위했고 대리 행위가 유효하다면 대리 효과,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다? 자, 시험에는 묻지 않지만 한 번 하고 영원히 하지 않아요.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를 말합니다.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상법상 위탁 매매업과 같은 것은 간접 대리예요. 우리 시험 아닙니다. 제가 과수원을 하고 있고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야 판매로가 많아졌지만 판로가 과거에는 직거래하는 경우 별로 없었거든. 그럼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상품 거래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상법상 위탁 매매를 시켰다고. 위탁 매매업자가 자기 물건처럼 팔아치우고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런 건 간접 대리라 말해요.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민법상 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직접 대리를 말해요. 이 말이 대리 행위가 유효하다면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래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최소한
무엇은 있어야만 한다고? 권리 능력은 있어야만 해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본인에게 있어야만 한다. 근데 본인이 전범이 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법률의 길을 대리할 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무엇은 있어야만 한다고? 의사 능력이요. 근데 행위 능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를 따라요. 최소한 의사 표시를 대신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정신적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묻지 않을 것인데 세 가지 능력의 크기가 이래요. 그냥 가볍게 듣는 겁니다. 행위 능력이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약간 넓고 떨어진 능력이 의사 능력. 권리 능력은 저급하게 진하게나 다 있어. 나이로 따지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출생과 사망 사이에 모두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은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정신적 판단 능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 10세가량이라 말해요. 행위 능력은 성년이 돼야만, 만 19세가 돼야만 무엇이 있다? 행위 능력이 있다. 그 말이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의사 능력과 권리 능력도 있어.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권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석 시험 아닙니다. 이런 단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대리 효과 관계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리의 삼면관계는 끝이 났네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144페이지에 복대리란 말이 있어요. 복대리의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그럼 복대리인이란 어떤 자를 복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개념을 입문 과정에서 조금 유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시험에 제법 자주 물어봅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군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는 둘째 줄에 초점을 맞추자. 그 말. 자, 첫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자는 누구다?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개념을 물어보면 이 두 부분을 변화시켜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자, 틀린 지문 두 가지.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어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것도 틀렸어요. 선임할 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 그러나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자, 그럼 결국 이런 논리입니다. 갑이란 본인이 있고 을이란 대리인이 있어요.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이미 대리인일 수도 있다. 그때 대리인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잘하는지를 감독하고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면 그만두라고 해임하는 자는 누구다? 대리인이에요. 이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줄여서 무엇이라 표현하기도 해? 복임행위예요. 자, 복대리인의 개념을 아셨다면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고 해임하는 자도 누구다? 대리인이다. 그 중에 인문 과정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선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자는 대리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왜 대리 행위가 아닌가? 현명하지 않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던,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던 선임을 통하여 복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법률 규정에 따라 복대리인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던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법률 규정에 따라 복대리권이 발생하는 건 없어. 선임 행위를 통하여 복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약간 주의할 부분이, 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이 대리권이고 복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이
복대리꾼입니다. 그럼 이 대리꾼하고 복대리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이해를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대리꾼과 복대리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커도 똑같거나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시험에서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해하라. 대리꾼을 어미 모자를 써서 모권, 복대리꾼을 아들 자자를 써서 자권,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 복대리꾼은 어디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대리꾼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복대리꾼이 대리꾼으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복대리꾼이 대리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복대리꾼은 대리꾼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복대리꾼이 대리꾼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대리꾼이 소멸하면 복대리꾼도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반대로 복대리꾼이 소멸한다 하여 대리꾼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이 부분을 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복대리꾼이 소멸한다고 대리꾼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A며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면 대리인이 무엇을 해임시켜 버릴 수 있어? 복대리인을 해임시킬 수 있다. 그럼 복대리꾼은 소멸했지만 대리꾼은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첫 번째 논리를 이해해보자. 대리꾼이 소멸하면 복대리꾼이 소멸해요. 그러므로 대리인이 복임 행위를 해도 대리꾼은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대리꾼이 소멸해버린다면 복대리꾼도 소멸하기 때문에 복대리꾼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리인이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행위 한다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꾼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꾼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은 그대로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 된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꾼과 복대리꾼의 관계입니다. 너무 많이 해버렸다. 나중에 1월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세히 또 천천히 할 거예요. 네, 입문 과정에서는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야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입문 과정에 복대리에 관계된 사항이고, 자, 뒤로 넘어가셔서 드디어 무권 대리를 확인합니다. 자, 입문 과정에 하는 것은 그냥 무권 대리라고 되어 있지만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나중에 무권대리는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대리도 있고, 대리를 무권대리를 넓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다고 배울 거예요. 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있다고 배울 거예요. 근데 경제는 표현대리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요. 이건 무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넓게 보면 무엇의 일종이라 배울 것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라고. 인문수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란 이야기는 굳이 해석한다면 본래적 의미의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좁은 의미의 이런 말이지만 어역을 하면 본래적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고 넓게 보면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무엇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표현대리. 그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해요. 조금 전에 지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표현대리라 말해요.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러나 넓게 보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인데 표현대리는 반대입니다.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배울 거예요.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 자, 여기에 관련이란 이야기는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해요. 무권대리 행위, 그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하지 혈연관계나 지연관계나 학연관계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가 10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갑이 본인이에요. 그런데 을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병이란 상대방과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현명을 해버렸다. 즉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대리 행위를 해버렸다. 대리 행위를 했지만 이 을에게는 대리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행위는 무슨 대리 행위가 됐다? 무권 대리 행위요.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무권 대리 뒤에는 행위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무엇이 무권 대리 행위인가? 대리 행위 해야 돼.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 행위 하는 자에게 대리 권한이 있다 없다.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비교해 보자.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무권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라. 이건 무권 대리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차이점은 여기에 있네요. 대리 권한이 없는 자의 모든 행위가 무권 대리다 아니다. 아니에요. 대리 권한이 없지만 무엇을 해야만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대리 행위. 대리 행위 하지 않는 것은 무권 대리 행위 아닙니다. 가령 을이 자기 것처럼 팔아치운 것은 현명하지 않고 무권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나중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배울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하고 무권 대리 행위는 같은 행위다 다른 행위다. 다른 행위예요. 대리 권한이 없는 자의 모든 행위를 무권 대리 행위라고 착각하지 말자. 대리 권한은 없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만 해? 대리 행위를 해야만 한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부자간입니다. 법률 용어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적고 있지만 반대 해석하면 모녀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고 자식이에요. 그 말입니다. 꼭 남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용어 자체를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문 과정이니까 긍정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을이 공인 중개사 하고 있습니다. 땅을 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을이 판단하기를 지가가 급락될 조짐이 있어. 단시간 내 반등의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을이 갑에게 부탁을 한다고 애원을 아버지 땅 팝시다. 들고 있어봐야 손해만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무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판다. 흙을 확 뿌리고 팔면 된다가 아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란 말이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을이 미칠 지경이라 전문가적인 속인으로 바라볼 때는 거의 100% 급락해. 들고 있어봐야 손해밖에 안 생겨.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롱문을 착 열었다. 장롱문을 착 열었다는 이야기는 장롱 속에 권리증하고 인장하고 모든 서류들이 있다 없다? 있다. 서류를 들고 나와서 팔 때 무엇이라 말해버렸다고? 권리증에는 소유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 명의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현명을 해서 팔아치워 버렸다고. 이 행위 자체가 무엇이 된다?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인데 무효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효라. 그런데 유동적이란 말은 유효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유동적 무효다? 풀어보자고요. 이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부자간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관련성은 무엇과의 관련성을 말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해.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무엇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기본세가 나오면 민법이 3개를 규정해 놓고 있어.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수여해 놓으라고 상대방에게 표시해 버렸어.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했다고.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예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좀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멸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 관련이란 말이 뭐 협력관계 이런 걸 관련이라 본다 안 본다? 안 봐. 본인 갑이 을에게 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언제나가 아니라 나중에 배울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민법 135조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런데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본인이요. 나중에 표현 대리는 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배울 거예요.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 유동적 무효 상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무효를 확정시켜 버릴 수가 있다고 배웁니다. 본인에게는 빛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본인은 빛나는 권리를 2가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배웁니다.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가 유동적인 상태인데 본인이 추인하겠습니다 라고 권리를 행사하면 유효가 확정돼 본인이 추인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권리를 행사하면 무효가 확정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효, 무효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본인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가령 방금 예를 들었던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도 시험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가령 효자 효녀인 을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어.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니까 영감이 죽을 상이 돼서 왔다. 아야, 네 말 듣고 팔 걸 집가가 반쪽이 났단다. 혐오 시설이 들어온단다. 지금 소문이 나서 동네가 술렁술렁한다. 10억짜리가 5억 됐는데 팔자 할 때 팔 걸 라고 이야기하면 을의 예측이 맞았잖아요. 우리 자수하면 되지. 아버지 그럴 줄 알고 제가 훗날 각오하고 이미 10억에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효도를 하고 어찌나 똘똘하든지 그때 하는 게 무엇이다? 추인이다. 추인. 추인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을의 예측이 빗나가 버렸어요.
가치가 오히려 뛰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니까 영감님이 싱글벙글해. 우리 토지 개발된다고 지금 집가가 2배, 3배로 뛴단다. 아이고 땡 잡았다 라고 말하면 어리 죽을 상이 돼버린다 갑자기. 그래서 자수는 해야지. 제가 잘못된 정보로 그냥 팔아치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영감이 노발대발하지. 이제는 네가 어릴 때부터 그리 속을 썩이더만 지금 커서도 사고나 치고. 그때 영감님이 행사하는 권리가 무엇이란 추인 거절권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에 불과하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책임은 지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빛나는 권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효나 무효를 확정하는 권리를 본인이 갖고 있다면 이 경위의 무권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본인이요. 본인 책임 안 지지만 135조의 요건하에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권리를 2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권과 선회권이요. 자, 상대방의 최고권이란 이야기는 재촉할 최자예요. 재촉한다, 독촉한다, 물어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최고라고 말해요. 추인하실 겁니까? 추인 거절하실 겁니까? 확답해달라고 재촉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최고권이에요. 최고는 잠시 모료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철회권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를 확정시키는 권리를 무엇이라 말한다고? 철회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본인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권리가 있다. 추인권하고 무엇이다? 철회권. 한번 유효가 확정이 되고 나면 무효는 될 수 없어요. 한번 무효가 확정되고 나면 유효가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이 정면으로 대립, 부딪히는 권리예요. 그러므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먼저 행사하는 놈이 장애이다.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상대방이 처리한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처리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처리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은 가장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4가지 권리의 단어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1월달이 되면 살을 붙여서 설명할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대리에 관계된 입문 과정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그럼 잠시 쉬다가 147페이지 우유와 치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